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을 위한 필수 엑셀 8번째 시간입니다. 기초함수 사용하기 과정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이정민 강사입니다. 자, 함수가 뭐냐 하는 거죠. 함수. 영어로 함수. 함수는 펑션이라고 써요. 펑션. 다른 말로는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기능. 우리 키보드에 보면 키보드에 F1번 키가 있어요. F1번 키. 이때 요 F가 펑션의 F죠. 이거 함수 키라고 안 부르고 함수 키라고 부르지 않고 기능 키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펑션을 수학과 엑셀에서만 함수라고 불러요. 그 외에는 기능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함수가 뭐냐 하는 거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는 썸 10, 20, 30 이라고 쓰여 있으면 이거는 괄호 속에 인수들, 값들이죠, 값들. 인수들의 합계를 계산하는 기능이에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60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가 10, 20, 30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암산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이 나는 sum이라는 함수를 불러주면은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들을 다 계산해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외워두면 어떨까요? 함수를 알면 당연히 편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쿠쿠 압력밥솥에다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엔터를 탁 치면 뭐가 된다? 의 결과가 밥이 되는 거예요. 자, 쿠쿠 압력밥솥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쌀하고 물을 넣어주면 밥이 되더라 이거죠. 는 믹서기 여기다 수박과 얼음을 넣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꿀도 하나 넣는다고 해볼까요? 이거 뭐가 될까요? 수박 주스가 되겠죠. 자, 믹서기는 뭔가를 갈아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과거에 학창 시절에 미분, 적분, 삼각함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적분이 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삼각함수는 들어봤어요. 우리 엑셀에서도 삼각함수는 있습니다만 미적분 함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함수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가 있어요. today하고 now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엑셀에다. 자, 여기다가 현재 날짜를 넣고 싶어요. 현재 날짜를 넣는 명령은 뭐냐면 컨트롤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돼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 컨트롤 세미콜론. 날짜를 입력하는 바로가기 키. 우리가 예전엔 단축키라 그랬죠? 단축키. 이게 바로 뭐냐면 컨트롤 세미콜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장됐다가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날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함수를 이용하면 뭐가 되느냐? 는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대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대소문자 구별 안 해요. 대문자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 중에 어떤 함수들은 괄호 속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today라는 함수는 괄호 속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러니까 는 today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날짜가 오늘 날짜가 나오고, 다음 달에 열어보면 2025년 1월 26일로 나오고, 내년에 열어보면 2025년 12월 26일로 나오겠죠. 자동으로 날짜가 변경된다. 날짜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입력하는 것도 있어요. 시간. 아까 날짜를 넣었는데요. 날짜를 넣었어요. 날짜. 시간 어떻게 넣느냐? 컨트롤 콜론,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시간을 입력하는 바로가기 키는 뭐냐? 단축키는 컨트롤 콜론, 다른 말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이렇게 되죠. 컨트롤 쉬프트 콜론을 눌러주면, 세미콜론 눌러주면 시간이 돼요. 시간은 시분초로 나옵니다. 함수로는 뭐가 되냐면은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시간만 나오는 함수는 없습니다. 시간만 출력하는 함수는 없다. 그러니까 now 함수를 쓰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같이 표기된다. 이때 셀 서식에서 시간만 표기하면 시간만 표시된다. 자, 컨트롤 1번 세미콜론 눌러서 여기 YY 이렇게 돼 있대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YY-MM-DD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얘를 빼버릴게요. 그러면 연월일이 빠지고 10분초만 나와요. 10분초만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세미콜론에, 여기는 지금 AM, PM이라고 되어 있대요. 여기는 요 뒤에 AM, PM을 넣어주면 현재 4시 6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7분으로 넘어갔어요. 얘는 아까 강제로 입력한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대로 돼요. 그러나 이 시간은 8분이 되고 9분이 되고 10분이 되면 알아서 바뀔 거예요. 셀 서식에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셀 서식에서 연월일 시간이 표시된 것을 시간만 표기하면은 시간만 나올 수가 있어요. 날짜와 관련된 함수는, 시간과 관련된 함수는 단순합니다. 는 today와 는 now, 는 today와 는 now,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텍스트에서 일부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란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나는 텍만 찾고 싶다, 또는 텍스만 찾고 싶다, 또는 스트만 찾고 싶다, 나는 요 스만 찾고 싶다, 이럴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금 성과 성씨와 이름을 분리하고 싶어요. 여기는 홍씨고 여기는 홍이고 길동이잖아요. 홍, 길동 따로 써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쓰려면 힘들잖아요. 함수를 쓰자 이거죠. 함수를. 는 레프트 어디 이 홍길동이란 글자에서 컴마 왼쪽으로부터 몇 글자? 한 글자. 자, 그런데 함수를 사용할 때 상단을 한번 좀 볼게요. 상단에 수식이라는 곳에 가면은 함수가 있어요. 이 텍스트 함수에 가서 left라는 함수를 찾으면 돼요. 그럼 left 함수가 뭐냐? 이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텍스트는 추출하는 글자가 어디냐? 이 홍길동이다 이거죠. 넘버 캐릭터 몇 글자? 한 글자. 그럼 홍이라고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돼요. 자격증 책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기 가서 함수를 찾으래요. 그런데 레프트 함수가 텍스트 함수인지 논리 함수인지 찾기 참조 함수인지 어려워요. 헷갈려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엑셀 관련된 컴활 자격증이나 ITQ 자격증에는 함수명을 문제지에서 표기해 줍니다. 어떻게 표기해 주냐? 는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문제지에 나와요. 그럼 이렇게 쓰세요. 는 left라고 괄호를 열고 쓰시고 나서 요 상단에 보면 fx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떠요. 그럼 여기에서 요 홍길동을 선택하고 넘버 캐릭터에서 한 글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외워야 돼요. 는 레프트 이무기 컴마 1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있는 문법 구조를 외우셔야 돼요. 모르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외워야죠. 외워야지. 자,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찾으면 되죠? 이름은 홍길동의 오른쪽 두 글자잖아요. 는 right 홍길동의 콤마 오른쪽에서 몇 글자? 두 글자. 됐어요. 그러면 요 두 글자를 요 두 개를 자동 치우기로 쭉 내려요. 성춘향까지. 그러면 성과 이름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 글자를 찾고 싶어요. 중간 글자. 요 길자, 무자, 꺽자, 순자, 춘자를 찾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는 미들 괄호 열고 어떤 글자? 홍길동이라는 글자. 이게 좀 헷갈려요. 컴마 몇 번째 글자부터 홍길 길 두 번째 글자부터 넘버 몇 글자? 한 글자. 홍길동이라는 글자 두 번째부터 한 글자를 찾으면 길자가 되겠죠. 괄호는 안 닫아도 해결을 해줍니다. 괄호는 안 닫아도 제가 분명히 괄호를 안 썼어요. 괄호는 해줍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죠. 레프트, 라이트, 미들인데요. 자, 레프트는 선택 글자. 그 다음에 글자 수. 글자 수. 몇 글자를 자를 거냐 이거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요게 좀 다르죠? 몇 번째 글자에서 시작할 거냐. 시작 위치. 시작 위치. 그 다음에 글자 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것이 A1 셀에 요 글자가 들어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나는 우리라는 글자만 찾고 싶어요. 우리 요거죠. 요거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는 MID A1 셀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찾죠? 우리나라는 는 라이트 A1 셀의 오른쪽에서 네 글자. 아름은 어떻게 찾죠? 아름은 는 레프트 A1 셀의 왼쪽에 두 글자죠. 그럼 아름이 될 거예요. 그랬죠?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학적인 값을 좀 살펴볼 겁니다. 반올림에 관련된 함수가 있어요. 우리 수학에서 반올림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5 이상이면 한 자리가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고 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는 4학년 때부터 반올림, 올림, 내림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방식하고 약간 달라요. 예를 들면 78.7 이거를 반올림 해라. 소수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79가 되겠죠. 그렇죠? 78.756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소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78.76 되나요? 여기서 반올림 하는 거니까 첫째 자리니까 79가 되고 여기서 반올림하면 78.6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반올림하는 게 수학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는 5700이 되나요? 5678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5700이 되죠. 우리가 학창시절에서 배웠던 거는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 반올림을 배웠는데요.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10의 자리, 소수점 이하가 아니라 1점 이상에서도 반올림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78.7, 5678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는 라운드 요거 콤마 1 소수점 없이 반올림 하는 거죠. 소수점 없이 반올림 하는 거. 그럼 이거는 는 라운드 1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8.8 이걸 2라고 쓰면 어떻게 된다? 이걸 2라고 쓰면 78.76 이렇게 되겠죠. 78.8 소수점의 둘째 자리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76 되죠. 그렇죠? 이거는 는 라운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썼어요. 마이너스 2.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5, 6, 7, 8. 10의 자리니까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 만약에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만이 되겠죠. 만. 그렇죠. 이건 소수점 없이 반올림하는 거니까 78.79가 되고요. 이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러면 78.80이 되는 거죠. 78.8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좀 보는 방법이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소수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 다음에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값이 있고 자릿수가 들어가요. 값이 있고 자릿수가 들어가는데, 이 자릿수가 소수 이하면 양수, 소수 이상이면 음수로 표기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렇게 썼어요. 5, 6, 7, 8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라운드 5, 6, 7, 8에 대해서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는 얘기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랭크 함수 설명드릴게요. 랭크 함수가요,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랭크 함수를 제가 석차를 구할 건데, 랭크 함수를 쓰면은요, 랭크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요 세 번째 거는 약간 뭐 삼각형처럼 이렇게 느낌표가 찍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구형 버전이에요. 구형 함수예요. 엑셀 2007 이전 버전에서 호환하던 거예요. 근데 엑셀 2007 이후에 나온 함수는 랭크를 써도 돼요. 그게 랭크.eq입니다. 근데 새로 생긴 함수가 랭크.avg예요. 랭크와 랭크.eq는 같은 함수입니다. 같은 함수예요. 랭크와 랭크 EQ는 같은 의미다. 그런데 좀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랭크 EQ와 랭크 AVG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점수가 70, 80, 8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위가 요게 1등, 요것도 1등, 요거는 3등이죠. 같은 점수이면 같은 석차로 표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뭐냐면 랭크 EQ예요. 그런데 랭크 AVG가 다릅니다. AVG는 뭐냐면 같은 점수이면 평균을 내요. 평균으로 표기한다. 자, 얘는 3등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얘네들 둘이 1등과 2등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1등 아니면 2등인데 같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합이 3등이에요. 1등, 2등이니까. 그래서 3등을 2로 나누니까 1.5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랭크 AVG라는 기능인데, 저도 의미는 알겠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그 사례가 안 나와 있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사례를 알게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랭크 함수 써볼게요. 중요한 거 있대요. 평균으로 순위를 구할 건데요. 는 랭크 가로 열고, 아니면 랭크 EQ를 써도 돼요. 랭크 EQ를 쓰고 더블 클릭하면 랭크 EQ가 들어가요. 자, 랭크.avg 랭크.eq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를 잘못 썼는데 랭크.avg와 랭크.eq가 있대요. 괄호를 열면 넘버가 뭔지, ref가 뭔지, 토탈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넘버가 뭐냐? 내 점수예요. 석차를 구하려는 내 점수. 여기 헷갈리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fx 함수 마법사를 누르면 설명이 떠요. 이때 넘버는 뭐다?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 요거예요. ref 리퍼런스, 참조 영역이라는 거죠. 자, 81점이 누구랑 결어서 몇 등이냐를 찾는 거죠. 요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F4번 키 절대 참조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더 순위를 정할 방법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큰 점수가 1등을 하죠. 그래서 0이나 생략을 하면 큰 숫자가 1등이에요. 근데 작은 숫자가 1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장미란 선수는 역도에서 높은 숫자를 들어올려야 금메달이지만 박태환 선수 같은 수영 선수는 기록이 짧아야 금메달을 따거든요. 장미란 선수는 0을 쓰거나 생략하면 순위가 나오고, 박태환 선수는 0이 아닌 값이니까 뭐 0.5라고 써도 되고 100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0 아니면 2를 쓰는데 여기는 생략할 거예요. 0을 써도 되고요. 나왔어요. 이때 오더가 0이거나 또는 생략을 하면 뭐가 된다? 큰 값이 1등. 근데 0이 아닌 값, 뭐 1 또는 다른 값을 써주면은 뭐가 된다? 이때는 작은 값이 1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 참조라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절대 참조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보여드릴게요. (1등이) 되게 많아요. 얘도 1등, 얘도 1등, 얘도 1등이에요. 말이 안 되죠. 보세요. 얘는 맞아요. 내 점수가 이 5명 중에서 몇 등이냐. 근데 얘는 그대로 따라갔죠. 우리가 셀 참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값이 왼쪽 5개랑 비교하면 얘도 따라갔어요. 그대로. 얘는 나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당연히 1등이죠. 당연히 여기를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점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면 평균값이 바뀌면서 순위도 바뀌죠.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랭크.eq 시험은요, 우리 엑셀 자격증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수업의 이제 강의의 마지막 if 조건 함수인데요. 이런 경우 볼게요. 만약에 평균이 90점 이상일 수 있잖아요. 여기다 뭐를 하나 써주고 싶어요. 뭐를 써줄 거냐면 비고. 만약에 1등인 경우 있잖아요. 1등이면 뭐 우수상이라고 표시해주고 싶어요. 우수상이라고 표시하고 싶어요. 우수상, 그럼 1등이 아니면 뭐다?
비오더라 이거죠. 석차가 3등 이내에 들어오면 우수상이라고 표기하고 그 외에는 빈칸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뒀어요. 자, 그럼 if예요. if. 조건이 하나잖아요. 조건이 2개 이상일 수 있고 조건이 하나인데 하나부터 볼게요. 는 if 조건식. 조건식은 뭐죠? 석차가 3등 이내에 들어온다면 이거예요. 그러면 어쩌라고?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조건식이 뭐예요? 석차가 3등 이내에 들어오면 이라는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참임은 뭐예요? 우수상이라고 표기하고 거짓임은 뭐다? 빈칸으로 처리하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수상이라고 표기하는 건 따옴표에다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빈칸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잘 보세요.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돼요. 따옴표 속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이게 바로 빈칸이란 뜻입니다. 석차가 3등 이내니까 뭐죠? 석차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아니면 4보다 작다면 이러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석차가 어디 있어요? 석차가 n의 5번째 셀이네요. n의 5번째 셀이에요.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는 if 석차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수상이라고 표시하고 아니면 빈칸으로 두시오. 근데 만약에 이 점수가 석차가 바뀌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우수상이 사라지고 다른 애가 우수상이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문자로 썼는데 if를 대문자로 다 바뀝니다. 알아서. 조건이 2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등 이내에 들어오고 평균이 90 이상이라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석차가 3등 이내이고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상이라고 표기하고 그 외에는 빈칸으로 처리하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if 조건식 1 다시 if 조건식 2 이 조건 2개를 만족하는 거예요. 뭐 먼저 써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if 조건이 좀 길어졌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는 if 석차가 3등 이내에 들어왔으며 그렇다면 또 다른 조건이 들어왔어요. 평균이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최우수상이라고 표시하시오.
쿠션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빈칸이고. 그 뭐 3등 이내 안 들어온 사람은 어떻다? 빈칸이고. 이렇게 조건을 써주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점수가 평균이 90이 안 됐어요. 1등은 3등 이내에 들어왔는데 9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수상인데 점수가 도와져서 90점 이상이 되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여기도 평균이 95가 됐으니까는 순위도 바뀌고 최우상이라고 나오더라 이거죠. 그리고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그리고 거짓일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결론은 이건데,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석차가 3등 이내고 평균이 90점 이상이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참이면 뭐다? 최우상이고, 그 외에는 다 뭐다? 거짓이더라 이거죠. 거짓. 그때는 빈칸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는 if s도 있어요. if s.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사용하는 엑셀 버전이 낮아서 if x가 안 들어갑니다. 자, 일단 if를 여러 번 들어가는 거를 다중 if라 그래요. 이거 이제 단일 if가 있고 다중 if가 있어요. 다중 if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격증 시험에는 당연히 다중 if가 나오죠. 단일 if는 너무 쉬우니까 다중 if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무리하고 설명 마칠 텐데요. if 함수랑 if 함수와 동반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and, or 함수입니다.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and와 or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뒤에 가서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함수는 뭐다? 기능이라 그랬어요. 기능. 날짜와 시간 정해주는 함수가 있고, 텍스트에서 글자를 뽑아내는 함수가 있고요, 반올림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위 구하는 함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 순위 구하는 함수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